중개대상물, 대상권리, 중개대상행위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격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죠? 자격 시험이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걸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요거는 몇 번 말로 좀 반복을 하셔가지고 입에 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심의위원회가 뭔 일을 하냐,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시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자격시험 파트에, 그죠? 부동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제일 먼저 내세웠겠죠? 그러면 이러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뭔 일을 하냐, 밑에 한번 보실게요.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한다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자격시험 파트를 얘기를 하니까 시험을 어디서 관장을 하느냐, 그죠?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기본이 되는 게 나와야 되니까 심의위원회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 네 가지를 어디서 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죠? 시험 문제를 낸 다음에 어떻게 내겠어요? 요 네 가지 써놓고 하나 딱 쓱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주 쉬운 문제가 돼요. 예.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고, 보통은 어떻습니까? 시험에는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거 하나, 다른 시험에 관한 거 하나, 이렇게 짬뽕해서 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있는 거는 나오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이 내용을 알아야, 그죠? 우리는 OX 문제, 아니 우리 객관식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문 하나 읽어보고 맞냐 틀리냐, 그죠? 예문 하나 읽어보고 맞냐 틀리냐, 5개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1호의 경우, 1호가 어떤 건가요? 시험에 관한 사항이죠. 시험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자도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험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주관을 하게 돼 있는데 국토부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따라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조 자격시험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그죠? 시도지사 동그라미 좀 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본은 어떻다? 자격시험의 기본은 누가 주관을 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의미하는 바는 위에 아까 전술했던 것처럼 뭐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자도 시장, 특자도 도지사.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세종시 살고 계시죠? 그죠? 세종시는 뭐예요? 특별자치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소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앞에 아무것도 안 쓰죠? 특자시, 그냥 세종특별자치시만 딱 쓰죠? 세종시라고 쓰죠? 그죠? 서울특별시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서울시라고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입니다. 그죠? 그 위에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광역행정단체가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광역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한 칸 더 위, 도지사 이런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 군수. 그죠? 공통점은 뭐죠? 둘 다 뭘로 뽑아요? 뭘로 뽑아요? 세종시장 뭘로 뽑으셨어? 뺑뺑이 돌려서 뽑는 거 아니잖아. 그죠? 뭘로 뽑아요? 선거하죠, 선거.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뽑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대전시를 보고 그 다음에 청주시를 본다. 가까우니까. 그죠? 대전시에도 여러 개의 구가 있죠.
맞아요? 청주에도 구가 4개가 있습니다. 그죠?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구하고 얘 구의 차이점은 뭘까요?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셔서 그렇죠. 그죠? 지금까지 살면서, 어, 어? 얘는 광역자치단체예요. 정확하게 광역자치단체. 그죠? 광역자치단체라고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소를 쓸 때 어떻게 써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구청장은 뭘로 뽑아요? 선거로 뽑아요? 시장 임명하나? 선거하나? 대전에 안 사셨었죠? 네. 선거합니다. 선거. 그죠? 그러면 청주에는 흥덕구, 성원구 뭐 다 있어요. 예? 청원구. 그러면 여기는 뭘로 뽑아요? 그죠? 모르시죠? 당연히 몰라요. 그럼 어디 살아보셨나요? 수원 살아보셨어요? 수원 아니면 안산 뭐 이런 데 살아보셨어요? 안산 이런 데 가도 구가 있어요. 맞죠? 안산 광역시예요? 수원은? 그냥 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야. 근데 구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인구가 많다는 뜻은 뭐예요? 자식이 많으면 케어할 게 많죠. 그냥 불편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큰 애를 하나 딱 지정을 해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나눠놓으면 좀 어때요? 관리가 좀 편하죠. 마찬가지죠. 청주시나 수원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관리를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구라는 제도를 두는 겁니다. 그냥 쉽게. 그죠? 우리가 뭐 행정학을 할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선거를 하냐 임명을 하냐예요. 그 임명은 누가 하겠어요? 시장이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알아야지 뒤에 가서, 왜냐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 장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 군, 구다, 이렇게 표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전시장은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속해요? 위에 속하겠지. 청주시장은 아래에 속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들 선거로 뽑으니까 어떤 급수를 나누기는 좀 애매해요. 옛날 같으면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있으면 누가 끝발이 높은 거야? 예? 그죠? 충청남도 도지사가, 그죠? 논산 시장보다는 한 끝발 위잖아요.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도 선거 나도 선거니까 끝발의 그 의미가 별로 없잖아. 그죠? 물론 어떠한 뭐 교부금이나 이런 거 도에서 걷어서 시에 내려주고 이런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심적으로는 내가 의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다 시민, 국민의 선거로 인해서 뽑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끝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양자를 구별해야 되는 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얘는 자격증이에요. 얘는 등록증이에요. 둘 차이가 뭐예요? 자격은 자격이고 등록은 등록이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자격증을 찾으러 가려고 그래. 어디로 가야 되겠어? 시험은 어디서 봐?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에 가면요, 내가 좀 근로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으려고 하는 데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왔죠. 그죠? 그 얘기는 또 할 건데,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우리가 시험을 봐요. 실제로 산업인력공단 가보지도 않아.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왜? 시험장을 이 학교에서 보거든요. 요 근처에. 그죠? 단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은 언제 들어가? 사이트만 들어가. 시험 신청하러. 그죠? 나중에 그리고 답지 보러 가고. 맞죠? 응? 근데 그 시험의 주체는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합격을 하면 어디 가서? 시도. 그죠? 여기 같으면 세종시 시청이죠. 제일 큰 단체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따지면 세종시 위에가 없잖아요. 청와대 가서 받아올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대전에서 땄다. 대전에서 시험 보고 대전에서 땄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충청남도 도청으로 가야 되겠어요? 충청남도청으로 가야 되겠어요? 대전시청으로 가야 되겠어요? 대전시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청주에서 땄다. 어디로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청주시하고 대전시는 끝발이 다르다니까. 청주는 요 밑에 있고, 그죠? 여기는 대전이 있잖아. 그죠? 자격증은 누가?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청주에서 땄으면 어디로 가야 돼? 청주보다 한 끝발 위에. 위에는 어디야? 도청.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충북 도청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자격증에 관련된 것. 아시겠죠? 그러면 등록증이라는 건 뭐예요? 그치? 아직 자격증을 안 따셨으니까 등록증이 뭔지는 모르지. 그죠? 자격을 취득을 하고 내가 중개업을 하려고,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면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은 어디 가냐면 시군구를 가야 돼. 그죠? 시군구라는 건 어디예요? 청주시. 그죠? 아까 얘기했던 안산시, 논산시 뭐 이런 데 있죠? 근데 내가 대전에 살아? 그러면 대전시청 가가지고 나 등록해 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거긴 어디로 가라? 시군 구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데는 이제 예로 들을게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여기서 시도지사의 시는 대전시다라면 이해가 편해요. 그죠? 구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자치단체인 구가 있는. 여기서 도는 뭐예요? 아니 도 충청남도 우리가 아는 거.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여기서 얘기하는 시는 뭐가 되겠어요? 근처에 알고 있는 청주시. 그죠? 구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가까운 군이 뭐가 있죠? 연기군, 충남 연기군. 그죠? 연기군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밑에 논산 옆에 금산은 군이죠. 금산군. 얘가 문제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얘는 구가 대전에 유성구가 있고 청주에 흥덕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얘네들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죠? 왜? 얘는 뭘로 뽑아요? 선거. 얘는 임명. 확실히 오셨어, 머릿속에. 그죠? 예. 이제 왔죠? 그러면 등록을 할 때는 너는 임명되니까 나는 청주시로 갈게요. 그게 맞아요? 헷갈리죠? 등록은 시군구에서 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청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흥덕구에 산다고 치면 흥덕구청으로 가야 되겠어요? 청주시청으로 가야 되겠어요? 등록하려면. 응? 구청? 시청? 아무데나? 아무데나? 편한 대로? 요거는 기억하실 때 구자 붙어 있는 아이 있죠? 구자 붙어 있는 무조건 구로 갑니다. 그러면은 안산시 단원구가 있어요.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안산시청으로 가요? 단원구로 가요? 단원구로 가죠. 그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에 살고 있는 사람, 강남구에, 그거 뭐 이왕 얘기하면 강남구로 가야지. 강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등록해요? 강남구청. 그죠? 구자 붙어 있는 애는 무조건 구청으로 간다. 아시겠죠?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했어요. 자격증하고 등록증이에요. 그러면 자격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여긴 시청이야. 그죠? 아까 앞에를 붙여. 저도 들으면 헷갈리니까. 대전시청으로 가야 돼. 자격증을 잃어버리면.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유성구청으로 가야 돼. 아시겠죠? 준 놈이 다시 줘. 아시겠죠? 준 놈이 다시 준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자격시험 4조 2항에
공인중개사 자격 수준,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은 누구다? 시험의 기본은 시도지사. 여기 자격증 줄 사람, 그죠? 시도지사인데 실제로는 시도지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죠. 예.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어때요? 한 번은 가봐야 돼요. 찾으러. 우편으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넘기시고 4조 3, 이건 별표 치세요. 부정행위자, 외울강 중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5년간 시험 자격,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돼 있어요. 이제 숫자가 살살 나오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뭐가? 부정행위자. 부정행위가 뭐예요? 컨닝하거나 대리시험 보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합격을 하셨는데 정말 친한 사람이 쌍둥이라고 칠까요? 그죠? 쌍둥이 동생이 시험을 좀 대신 봐달라. 걸리면 부정행위. 시험 응시 자격 박탈. 그죠? 누가? 부정행위 한자가. 그죠? 그러면 5년 동안 시험을 못 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말 그대로죠. 5년간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행위로 깔려서 응시에 결격이 됐다. 그죠? 응시에 결격이 되면 시험만 못 보는 거예요.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중개업을 하냐 못하냐의 개념이 또 들어가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만 못 볼 뿐이지 내가 중개업과 관련된, 그럼 시험도 못 본 사람이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자격증도 없는데? 무등록? 아니죠. 뭘까요? 중개보조원. 그죠? 시험보다 걸려가지고 5년 동안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도 중개보조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격 취소, 자격증 빌려주거나 이러면 자격증 어떻게 돼요? 취소당해요. 그죠? 내 이름을 사용하게 하던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러면 자격증이 취소되면 그냥 취소만 시키면 우리 음주 해가지고 면허 취소되면 어떻게 되죠? 취소당하지요. 술 많이 먹고 운전하면 취소당하고 조금 먹으면 정지당하죠. 공인중개사도 아주 잘못하면 취소당하겠고 조금만 하면 정지당하겠죠. 그죠? 근데 취소된 다음에 바로 딸 수 있으면 취소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아니 운전면허 취소당했는데 다음날 가가지고 따면 운전하던 사람인데 금방 따겠지요. 그죠? 뭐 어렵겠어요?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도 어때요? 한 번 시험에 합격했는데 두 번 보는 거 뭐 쉽지 뭐. 그죠? 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 건데. 맞죠? 그러면 자격을 취소시킨 다음에 응시를 3년 동안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까먹으라고? 정답인데? 그래,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해. 그죠?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까먹으라고. 맞아. 3년 지나면 다 까먹지. 그죠? 시험 보고 나오면 까먹어. 시험 보고 나오면서 이제 외웠던 걸 다 잊어버리기 시작해 쭉. 그죠? 실무교육 받을 때 와가지고 시험 본 지 한 달 됐는데 뭐 모르면 한 개도 몰라. 진짜. 제가 지난주에 실무교육 갔다 왔는데 10월 달에 딴 거죠. 한 2달 됐죠. 2~3달. 뭐 물어보는데 한 개도 몰라. 그래서 원래 까먹어야 돼요. 내가 그러고 말았어.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시험 당일 오후 3시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후는 나는 모르세 이러셔도 상관없어요. 3년이 지나 그래 까먹다. 괜찮은 방법이네. 그게 아니라 어찌됐건 자격을 취소한다는 건 면허증을 취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 운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건 너가 운전할 수 있도록 네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했는데 네가 똑되기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똑바로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어떤 제재를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제재의 수준을 운전면허 몇 년이? 보통 1년이죠. 삼진하고 따면 2년인가? 그죠? 3번 걸리면 2년 동안 못하죠. 맞아요? 맞아요. 3년, 3번, 해본 적은 없는데 저도. 3번 걸리면 2년 동안 시험을 못 봐요. 응시 자격 자체가 없다고. 그럼 2년 동안 어때요? 운전을 못 하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동안 자숙하란 얘기잖아. 내가 왜 음주운전 했을까?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들도 음주운전하고 뭐하고 그러면 어때요? 자숙의 기간은 갖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 자숙의 기간을 가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을 취소당하면 3년 동안 시험을 못 봐요. 그럼 자숙의 기간을 가지라는 건데 중요한 건 얘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되면 어때요? 중개업 자체를 못합니다. 그죠? 내가 자격증이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분이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바뀌었죠. 근데 중개보조원이 돼가지고 난 하던 일이 있으니까 계속 업을 하겠다. 좀 뭔가 자숙의 시간을 안 갖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일 경우에는 아예 중개업에 발도 못 붙이게 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등록할 수 없어요. 물론 운전면허 1년 동안 못한 취소당해가지고 1년 동안 못해도 살살 운전을 하죠. 아닌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등록 안 하고 뭐 중개보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자세히 좀 보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를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국토교통부에 설치를 한다.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치세요. 44페이지 하는 거죠? 심의사항은 아까 4가지. 자격취득,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렇게 밑줄거 놓으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아까처럼 심의사항은 뭘까요? 이렇게 고르면 좋아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그죠? 요게 예문 하나.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없다. 요게 또 예문 하나. 그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위원 7에서 11인으로 한다. 그럼 요게 또 예문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 심의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지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는 안 물어본다고. 왜?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무시한다고 또 쪽팔 주고 나가요. 우리가 그거밖에 안 돼 보이냐 이런 식이에요. 너무 쉽게 문제 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은 조금 알아두셔라.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주 약간 지저분한 문제가 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겠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시험 문제. 그러면 틀린 거 골라야 되잖아.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럼 대통령령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위원 7에서 11인입니다. 또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위원장은 대부분 1명밖에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네? 맞아요? 그렇겠지. 장은 1명이지. 장이 2명이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골라줘. 지금 2명이잖아 지금. 아닌가? 1명인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제1차관 동그라미. 그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논리가 없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가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다 둔다 했어요?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랬죠. 그러면 둔 데에 있는 사람이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국토교통부에 뒀으니까, 그죠? 일처리를 편하게 하려면 위원장은 누굴 둬야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을 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정책심의위원회 정도 급이면 장관이 위원장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죠? 이거까지 하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넘버 2, 그죠? 제일 차관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제일 차관까지 거기까지는 이해가 조금 되죠? 그러니까 순서가,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죠? 국토교통부에 뒀으니까 위원장은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장관 말고 제일 차관, 여기까지는 되죠? 그 다음에 위원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직원이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좀 유명한 사람들, 그죠?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써야 되겠죠? 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끼리 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욕먹겠죠? 그죠? 자기네들끼리 정했다고.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거예요. 자기 면피하려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되겠어요? 우선 공무원, 그죠? 공무원 있어야 되겠지. 있는데 어느 정도? 4급 이상. 4급 동그라미 치시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학교에서 부교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급. 그 다음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받은 기관. 시험은 지금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근로복지부공단 말고 산업인력공단. 그죠?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나옵니다. 이게 뭐 시험에 확 나올 수는 없겠죠? 이거 나왔다간 좀 큰일 나요. 이걸까지 다 외우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읽어보고 그냥 머릿속에 두시고 내가 이 문제를 닥쳤을 때 내용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키포인트만 외우면 되겠죠. 4급인데 3급. 그죠? 뭐 이렇게 나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뭐 부교수인데 뭐 조교수. 이렇게 나오면 완전 문제가 지저분한 거죠. 그죠? 아무튼 이런 분위기의 위원들이 몇인. 중요한 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만 나와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2년.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외우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외울 타이밍이 아니에요. 정리해서 다 드릴 거예요. 나중에 필요한 것만. 아시겠죠? 지금은 1월, 2월은요. 그냥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건 그냥 듣고 아 그런가 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듣고 마셔요.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조금 자세하게 하면 그때 이제 내용 보시고 쉬운 건 안 해요. 그때 되면. 그냥 넘어가요. 지금이야, 지금 이 얘기를 갖고 30분을 하고 있잖아요. 2장 갖고서. 그죠? 이런 거, 이제 시공부 이런 거 안 따져드려.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거는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위원이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시험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 사항, 이런 거 하죠? 여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그죠?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항상 생기게 마련이에요, 세상은.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그러한 이해관계인과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내 남편이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암만 해도 남편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나는 동의를 하겠죠? 그죠? 맞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관계인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의에서 빠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풀어 쓴 거예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이것도 참 디테일해. 배우자였던 사람 X까지야.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그죠?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풀어 얘기하면 뭐예요? 관계 있는 거잖아요. 관계인. 그죠? 45페이지 밑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회 해당하는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친족이었던 경우가 앞에 위에 일단 X하고 관계가 있겠죠. 와이프 쪽 친척인 거지 뭐. 그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나한테 용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많겠죠. 그죠? 학교에 있으면 뭐 용역 같은 거 들어왔는데 용역의 당사자가 내가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 안건의 대상자예요. 그럼 빠져야 되겠지, 당연히. 내가 한 건데. 그죠? 마찬가지로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이거나 대리인의 경우. 어때요? 네 가지 다 읽어보니까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다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내가 친분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안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위원이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먼저 알아서 난 여기 참여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나를 위원회에서 해촉시켜요. 해촉이라는 건 뭐예요? 해고. 그죠? 읽어보세요. 그 다음 위원장은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할 것이고요. 심의위원회 운영은 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그런 정도만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그 다음에 회의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고 간사는 한 명을 두고 중요한 건 간사는 공무원이다. 이런 거는 정말 시험에 나오면 너무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쭉쭉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 기관장 및 응시 수수료 나옵니다. 46페이지 하단이에요. 시험 시행 기관장. 자,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자도 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그죠? 기본은 누가 한다? 시 도지사가 한다. 그죠? 예외적으로는 누가 한다? 국토부가 한다. 아시겠죠? 예? 국토부가 예외적으로 하는데 국토부가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금 금방 배운 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뭘 따라야 된다?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게 지금 46페이지 하단에 47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수료 얼마일까요? 모르시죠? 28,000원인가 그래요. 그죠? 예전에는 수수료가 어땠냐면 1차만 복원, 2차만 복원 다 똑같았어요. 근데 비합리적이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나눠요. 1차 얼마, 2차 얼마. 1차가 뭐 13,700원, 2차가 14,300원 뭐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응시 수수료. 우리가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수수료를 다 내요. 예를 들어서 등록증을 교부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죠? 등록증 교부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고 등록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또 수수료를 내요. 재발급 받으려면. 자격증을 분실했다? 재발급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딱 하나 수수료를 안 내는 게 있어요. 언제일까요? 종이를 받아오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수수료를 안 내는 경우가 한 번 있어요. 맞습니다. 자격증 찾으러 가잖아요. 내가 합격해서. 왜 안 받을까요? 축하한다는 의미죠? 그잖아요. 많이 내라 그래도 많이 낼 건데 축하하는 의미에서 안 받죠. 실제는 뭐예요? 시험 응시를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죠.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것들은 다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내가 찾으러 어디로 갔을 때? 시 도지사로 갔을 때. 결자 해지 묶은 놈이 그죠? 푸는 거예요. 시험을 낸 놈이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자격증을 잃어버려도 그놈한테 가야 되겠지. 어이없게 등록해준 데 가서 나 자격증 좀 다시 줘. 그럼 줘요 안 줘요?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준 놈이 다시 준다. 등록증은 어디 가야 돼요? 시도지사 가면 안 되겠죠? 내가 등록한 데 가서 다시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시원서. 그렇죠. 응시원서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응시 수수료에 관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수수료는 한 번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접수 시작. 그죠? 접수 시작. 접수 마감. 그죠? 맞아요? 여기는 시험 시행 이렇게 됩니다. 맞죠? 뭐 이거는 뭐 내가 안 봐봐서 몰라요. 이게 아니죠? 접수
시작과 접수 마감이니까 요 중간이 우리가 접수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접수 기간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죠? 시험을 안 보겠어. 그러면 접수 마감 전까지 내가 안 보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응시한 응시료를 환불해 주겠죠? 얼마 해줄까요? 다 해줘요. 그죠?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접수 마감이 되고 내가 접수한 인원을 보아하니 나는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7일 이내에 환불을 하게 되면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돌려주겠죠? 얼마 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시행한다고 생각해봐. 이제 거꾸로. 내가 뭔가의 시험을 시행을 하는데 접수 마감까지는 어때요? 어쨌든 그래 들고 날락해도 내가 인원이 정해지면 어때요? 인원이 시험장도 골라야 되고 시험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접수 마감 전까지는 상관이 없잖아. 마감일 기준으로 나도 만들 테니까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감일 전에는 다 줘. 그죠? 그 다음에 7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시험장 섭외 정도는 다 하고 그죠? 계약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랬는데 계약 다 해놨는데 환불하겠다 그러면 다는 못 주지. 그게 얼마 줄까요? 60% 줘. 그죠? 그죠? 40% 정도는 나도 미안해. 거기다 줘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 왔다. 그죠? 시험 보기 10일 전. 요 고간은 어떻게 될까요? 어찌됐건 1차는 7일 전에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요 나머지는 뭘 해야 돼? 사람 수배해야 되죠. 선생님들 해가지고 이제 시험 감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까. 50%. 그죠? 그래서 시험 보기 10일 전에는 어때요? 없어. 그죠? 시험 보기 10일 전에는 환불해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미 세팅이 다 끝나서 어떻게 환불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 분위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시험은요, 여러분들 시험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요. 시험은 기본적으로요,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됩니다. 1회 이상. 그죠? 두 번 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을 1회 이상 본다라는 규정 때문에 우리가 15회 시험은 10월 달에 시험 보고 다음에 2월인가 3월인가 또 봤죠? 그리고 2월인가 3월에 보고 또 10월에 또 봤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1회 이상 볼 수 있고, 시험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는데, 이거는 시험 예정 공고예요. 원 공고가 아니라. 근데 예정 공고가 대부분 어때요? 그냥 원 공고로 굳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시행 기간장은, 시험을 시행하는 때는 아주 자세한 내용을 언제? 시험 시행일 90일 전, 또 숫자가 나와요.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요한 건 매년 1회 2월 28일,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2월 달까지, 그죠? 2월 28일로 하시는 게 좋겠다. 2월 28일까지, 그죠? 언제? 또 90일 전까지 본공고, 2월 28일까지 예비공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그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한꺼번에 다 보죠? 2차 시험도 한꺼번에 다 봅니다. 그죠? 2교시밖에 없어요. 1교시 끝나고 2교시예요. 구분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행 기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어떻게?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동시. 이 경우 2차 시험은 선택형을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시험에 대한 불합격자는 2차 시험 무효로 한다. 우리가 내용은 다 아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려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이해를 그냥 들으세요.
시험은 기본적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얘네들은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2차 시험을 좀 못 봤는데 1차 시험을 아주 잘 봐놨어. 그죠? 그럼 얘네들은 합쳐서 평균이 넘으면 합격? 이면 좋겠지요. 절대 안 그렇죠. 1차는 1차대로, 2차는 2차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고맙게도 1차 시험을 본 후에 뭐 한참 한 달 있다가 2차 시험을 보는 게 대부분의 시험의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요, 고맙게도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한 날 동시에 봐요. 동시 시행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럼 고마운 거지 뭐, 우리 입장에서. 그죠? 시험 보고 좀 풀어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긴장해서 2차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하는데 떨어지면 에이 이렇게 되지만,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1차, 2차를 같이 본다. 단점은 뭐가 되겠어요?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시험을 그냥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끔 어떤 분들은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시험 신청했어도 그냥 와요. 안 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합격해. 미치는 거지. 그죠? 어찌됐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차 시험, 2차 시험이 분리되어 있는 건요. 2차 시험 무조건 주관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주관식 서술형을 보게 되어 있는데 어때요?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때는 이 2차 시험을 뭘로 볼 수 있다? 선택형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선택형. 선택형은 우리가 아는 5개 중에 고르는 거, 오지선다. 그죠? 게다가 단답형 문제를 가미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단답형 문제를 가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주관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주관식의 단답형이라는 건. 그죠? 근데 중개에 관하여 쓰시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멘붕이 오죠. 그죠? 중개 어디서부터 써야 되고 얼만큼 써야 되고 이걸 모르잖아. 그죠? 그건 서술형이라고 하지. 서술형을 하면 우리가 좀 골치가 많이 아프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는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단답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와서 좋아요. 근데 우리랑 비슷한 시험 중에 주택관리사는 나와요. 답이 뭐 1, 10 뭐 이런 거 있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수학 산수 0 아니면 1 찍으면 한 50% 맞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숫자 쓰는 게 있고 단답형으로 쓰는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험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2차 나눠서 40점, 60점. 그죠? 1차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이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에 시험에 하나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건 뭔 뜻일까요? 제가 아까 우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의미가 여기랑 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년에 시험을 2번을 본다 그러면요. 3월에 보고 11월에 본다고 할까요? 그럼 3월에 1차를 합격하신 분은 내년 3월 시험에서 1차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다음 회 시험에서 면제가 된다. 다음 회라고 기억을 하셔라. 아시겠죠? 이해되죠? 내년 시험이 아니야. 내년 시험이라 하지 말고 다음 회 시험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요. 당해 시험과 다음 시험에 1차 과목을 합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이야, 2번. 맞죠? 왜? 당해 시험. 내가 오늘 본 시험에서 1차 합격이 됐으면 오늘 본 2차 시험도 1차가 합격이 된 걸로 보고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그 인정을 언제까지? 다음 회까지.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오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한다 그랬죠? 학원에 전화합니다. 학원에 전화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신청할 만한 거 없을까요? 물어봅니다. 채점을 해봤더니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겨. 대박. 그죠?
그럼 이 신청 때문에 전부 정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인원에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이죠. 우리는 인원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니까 현재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할 거 없냐고 다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칩시다. 근데 시험을 언제 봐요? 10월에 보죠. 그죠? 그러면 답안지가 언제 나와요? 답안지는 다음날 월요일이면 나와요. 그죠? 다음 날이면 답안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이의 신청하죠. 합격자 발표는 11월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나는 10월 달에 답이 나오고 11월에 자격이 딱 나오겠죠. 근데 한 문제 차이로 딱 떨어졌네. 그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 언제? 11월 달에. 근데 10월 달에 그 답안지를 나온 걸 보니까 이의 신청할 게 하나가 있더라. 이의 신청을 했더니 이게 뭐 12월 달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러면 괜찮죠. 아니면 2차 시험에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서 자격증을 준다. 이러면 괜찮죠. 근데 1차 시험이야. 1차 시험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그 이의 신청이요. 빨라야 언제예요? 8월에 8월. 8월 달에 결론이 나버려요. 그러면 이 기간에 나는 1차를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대부분 어때요? 에이, 뭐뭐해서 안 해. 이러죠? 안 해. 공부를 안 해. 팽팽 놀아요. 근데 8월달이 딱 되는데 연락이 왔네. 이의 신청 받아들여져서요. 1차 합격하셨어요. 어떻죠? 멘붕이 오죠. 2달 남았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2달 남았는데 멘붕이 오지. 그래서 이럴 경우 이의 신청이 아주 늦게 이렇게 발표가 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너 이번에 볼래? 다음에 볼래?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더라고. 시간을 좀 주더라고. 융통성이 있어서 좋아 보였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기본은 어때요? 요때 1차에 합격한 자는 다음에 언제든 간에 첫 번째 오는 다음 시험을 연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6번 같은 경우. 이거는 머릿속에 탁 박아 놓으셔야 되는데요. 간단한 거니까. 6번 49페이지 위에 양가로 6번. 변호사 등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시험이 연재되는 것은 아니다. 왕도가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이 다 똑같고요. 중요한 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도 어떻다? 시험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지금 소송 중인데요. 아시죠? 들어보셨죠? 현재까지 법은 명확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자만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중개업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맹점은 그 중개업이냐 아니냐가 이제 맹점이거든요. 지금 변호사가 한 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인 것이냐 아니면 중개업을 한 거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알선을 돈 받고 그죠? 맨날 했냐? 요 뜻이에요. 그거가 결정이 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변호사들이 자기네들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인정하기는 별로 싫지만 변호사야 그냥 한 3달 공부하면 그죠? 그냥 붙을 텐데 이것들이 자기네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우린 다 할 수 있어 이런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응시의 결격 사유 이 앞에만을 더 중요해요. 결격 사유란 말은 아시죠? 안 된다는 거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석하면 출석을 안 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건 자격이 없다. 응시의 결격 앞에 응시의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의 결격, 응시의 결격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지금은 뭘 한다? 시험에 관해서 응시의 결격이다. 자격 취소 후 3년 미경과자. 그죠? 아까 했었죠, 잠깐. 자격이 취소당한다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뭘 못 본다는 얘기야? 시험을 못 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3년은 응시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숙하라 그랬죠? 중개업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고요.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후 5년 미경과자. 이건 뭐예요?
시험이 무효가 됐다는 얘기야. 내가 본 시험이 부정행위로.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만점을 맞았어도 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또 걸리는 게 뭐예요? 시험 자체를 몇 년 동안 못 본다? 5년 동안 못 본다. 5년 동안 자숙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5년 동안 자숙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만 자숙을 하는 거야? 중개업은 아직 발도 못 들여봤죠? 이 사람은. 그죠? 그 중개업에 대해서는 살려준다. 중개업과는 관계가 없다. 즉 중개보조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요 두 개가 좀 헷갈릴 수 있겠지요? 그죠? 중개업에 하던 사람은, 그죠?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 취소를 당하면 너는 시험뿐만 아니라 중개업에서도 너는 자숙을 해. 이 뜻이죠? 근데 시험보다 걸린 사람은 시험에 대해서 자숙을 해.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외국인, 전과자 등 응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의 중요하죠. 왠지 읽어보면 어때요? 왠지 읽어보면 시험에 참석을 못 할 것 같잖아. 그죠? 시험 못 볼 것 같잖아요. 전과자나. 미성년자? 제가 알기로는 14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 시험에서 합격한 적도 있어요. 네. 오래됐어. 지금 20살도 넘었을 거야. 네. 20살도 훨씬 넘었을 건데 14살에 이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모가 이 시험을 공부하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 자세는 도움이 되겠죠. 자세는. 시험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그죠? 어찌됐건 응시하는 데는 미성년자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전과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외국인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 금치산자 차이가 뭐예요? 에? 한정치산자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예요. 에?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금치산자는 매일 하늘을 보자예요. 맞아요? 비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한정치산자는 어때요? 가까운 하늘을 보고 이러고 있는 거죠. 금치산자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저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확 들어오더라고 옛날에.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얘기하면 반드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셔야 돼. 아시겠죠? 금치산자 판결, 아시겠죠? 한정치산자 판결을 꼭 받아야지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판결이 없으면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얘기를 못 해요. 암만 우리가 외향적으로 봤을 때 조금 거시기 하시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 시험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24회, 작년 27회죠. 27회 때 땄는데 올해 한 번 더 볼래. 왜? 만점 맞으려고. 미친놈이죠. 무슨 토익 시험도 아니고, 그죠? 토익 시험은 저 같은 강사들이 맨날 봐요. 그 양반들은. 만점 받으려고. 만점 12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나는 계속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려고 이 시험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법엔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유의사항에 있습니다. 시험의 유의사항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기실게요. 맞아 보죠, 뭐.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이거 앞에서 해가지고요. 그죠?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 동그라미 중간에. 그죠? 5조 2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그죠?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밑에는 뭐예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 누구한테? 처음에 주는 사람도 시도지사. 그죠? 두 번째 주는 사람도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다. 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안 적었죠? 상식적으로. 그죠? 대여했다가 어떻게 돼요? 취소당하죠? 그죠? 받은 사람은요? 1년에 1천만 원. 그죠? 숫자 또 나오기 시작하죠. 1년에 1천만 원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죠? 갖고 있는 놈은 다 뺏어요. 우리 시험은요.
자격증 갖고 있으면 자격증 뺐고 등록증 가서 등록증 뺐죠.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만 뺐을 수 있어요. 또 자격증 잠깐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죠? 등록증, 자격증 갖고 있는 놈은 등록 취소시키고 자격 취소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갖고 있는 거 다 뺄 수 있어. 근데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넌 뭐 자격증도 없는데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도 어쨌든 자격증 뺐고 등록증 뺐고 그죠? 형벌 받고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뺏을 게 없어서 뺏지는 못해. 그죠? 단 형벌은 줄 수 있죠. 1년에 1,000만 원, 2년에 3,000만 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격증을 빌려준 거는 어떻게 보면 어때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기 위한 미수행위 정도로 볼 수 있죠. 그죠? 대여줬다, 빌려줬다. 뭐 물론 빌려주고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우리가 빌려준 것 자체는 미수행위라고 해서 그렇게 살짝 크게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 벌칙이 나오게 되면요, 정지가 있고 취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 있고 2년에 3,000만 원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한꺼번에 나중에 외워야 돼요.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지금부터 숫자에 미치시면은 미쳐버려요. 대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이것도 누군가 사람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정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자고. 너무 거창한가요? 정한 사람의 마음을 보면 2년에 3,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둘 중에 2년 3,000만 원 큰 거잖아요. 2년에 3,000만 원은 좀 심한 놈, 1년에 1,000만 원은 좀 덜한 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격 취소를 당하는 건 뭐예요? 자격증에 관해서 심한 놈이야. 그죠? 업무 정지를 당하는 건 뭐예요? 가장 등록에 관해서 좀 덜한 거예요. 등록 취소는 뭐예요? 심한 놈이겠지. 취소도 두 가지야. 상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상황을 봤더니 얘가 3억을 사기를 쳤다. 쉽게 얘기해서. 그죠? 얘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30만 원 사기를 쳤다. 그러면 얘는 그래 너 좀 잘해라. 이러고서 너 잠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상대적 등록 취소야. 절대적 등록 취소는 어때요? 그 사건이 발생을 해서 자격증을 빌려줬다. 넌 끝! 이거잖아요. 더 이상 자비가 없어.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아시겠죠? 지금 들으면 머릿속에서 맴돌지만 그냥 놔둬요. 이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여 금지했고요. 시험인 채점은 그냥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시험을 출제를 한다. 출제는 누가 할까요?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죠?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치한다. 보통 어디겠어요? 학교 교수님이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출제를 하는데 출제를 하면 5년간은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그죠? 매년 똑같은 사람이 출제하면 어떻게 넣었어요? 그죠? 그 사람 쫓아가겠죠? 아니면 그 학교를 다니면 돼. 옛날에 사법고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사법고시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붙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똑똑해서 서울대니까.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서술형으로 쓴다 그랬죠. 근데 시험 감독, 아니, 시험 출제위원이나 그러니까 시험 출제위원이 시험도 채점을 해요. 주관식은 객관식이 기계가 하지만. 근데 시험을 출제한 사람이 서울대 교수가 많다 이거야. 그 뜻은 뭐냐면 그 교수가 가르쳐준 대로 그죠? 나온다는 얘기.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교수가 원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지.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그래서 합격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시험 전문 서울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첫 번째는 똑똑해서겠죠. 뭐 우리나라 최고들이니까. 그 다음에 시험은 40점, 60점, 그죠?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국토부에서 정한 거겠죠.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같은 맥락이에요. 너무 많다. 그래서 인원을 정해버렸다. 인원을 정해버리면 난이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40점, 60점이 안 되는 1,00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900명이 평균 60점, 꽈락 40점 넘는 사람이야. 그 나머지 100명이 모자라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차점자 밑에 60점, 58.7이라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네모 2번에 양갈로 2번 있죠?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도점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60점이 안 돼도 합격할 수도 있다. 선발 예정 공은 1000명인데 그죠? 시험을 쉽게 내면 60점 넘으면 합격인더라. 그래서 1000명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져요. 당연히. 그 다음에 고득점사는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동점자로 인해서 선발 예정 인원 1000명인데 동점자 때문에 1003명 이렇게 될 수 있죠? 네. 소수점까지 똑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이니까 최소 선발 비율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점수나 인원이랑 똑같은 거잖아. 10,000명이 시험 봤는데 10%다 그럼 1000명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 식이죠. 응시자 대비 15%를 합격 비율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10,000명이 응시했으면 1,500명이 합격되는 거예요. 비율로 하는 거지.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보통은 선발 인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이건 하셨죠? 네, 보시면 넘기시면 되고요. 쭉 보셔서 네모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양도 등의 대여 금지 1년 이하 1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고 자격증의 대여라 하면 그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이걸 모르시진 않을 거 아니야. 빌려준다는 의미를. 그죠? 에? 그러니까 자격증을 빌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공인중개사인 마냥 그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게 뭔 뜻이야? 우리가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장님 따로 있고 그죠?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사장님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장님이에요. 근데 가끔은 어떤 경우 있다 그랬어요? 중개보조원이 사장님인 경우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누가 주체가 돼요? 중개보조원이 주체가 다 하죠. 그럼 사장님 나중에 가서 뭐만 해요? 아니 사장님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나중에 가서 뭐만 해요? 도장만 찍죠. 중개활동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면 대여입니다. 아시겠죠? 등록증 대여, 자격증 대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유 정말 진정한 대여는 뭐예요? 진정한 대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누구 거 그냥 빌려와가지고 차려놓고 그죠? 그 사람 도장만 파가지고 등록된 인정해놓고 그죠? 그 사람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죠? 근데 와서 우리가 내 맘대로 막 계약 쓰고 우리 사장님 도장이에요 빵빵 찍어주고 계약서 주고 그죠? 이게 진정한 대여죠. 근데 이걸 피하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월급 200만 원 주고 한 사람 안 쳐놓는다 그랬죠? 원래 자격증만 1년에 400만 원 500만 원 하거든요. 이거 녹음되잖아. 아무튼 그렇게 자격증만 빌려오던 게 진화가 된 게 뭐냐면 한 사람 많잖아요. 15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여러분들 자격증 하나 나 지금 할 생각이 없고 그냥 나 공부만 하고 싶어 다른 공부 그죠? 그럼 어때요? 그런 케이스 있으면 왔다잖아. 내가 일할 필요 없이 나가가지고 앉아만 있으면 돼. 자리만 9시간 8시간 그죠? 도장 찍어달라고 예 가서 돈 찍어주고 설명 한번 읽어주고 그럼 끝이잖아요. 뭔 말인지는 모르지. 맞죠? 누가 다 했어? 중개보조원이 다 했죠. 중개보조원이 사장님이야. 이럴 경우에도 대여를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주체가 돼가지고 지금 중개를 하고 있어요. 중개활동을 하고 있어. 보조원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대여다. 이 얘기를 왜 한다? 절대 하지 마라. 아시겠죠? 차라리 동업이면 괜찮아요. 동업의 개념에 여러분이 중개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죠? 계약서 같은 것도 원래 공인중개사가 다 써야 돼요.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다 써야 돼. 근데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을 다쳤어. 그죠? 그러면 어디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못 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중개보조원한테 오셔가지고 좀 치셔. 이러죠. 근데 내용은 누가 다 해요? 내가 다 하잖아. 계약금 얼마고 날짜 언제고 특약사항 뭐 넣으세요? 단순히 치기만 하는 거는 중개보조원 업무 영역을 넘는다 안 넘는다? 안 넘는다. 아시겠죠? 생각하지 않는 건 상관없다 그랬죠? 공인중개사가 생각을 해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하게 도장만 찍어준다고 해서 내가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1년에 1천만 원 했고요.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벌금에 처한다. 이것도 1년에 1천만 원. 이거는 자격증이 없어요. 아닌 자니까. 그죠? 뺏을 게 없어요. 뺏을 게 없으니까 넘어갔어요. 55페이지. 마음이 급해서 말이 빨라지죠. 그죠, 제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는, 유사명칭 사용금지라는 기본 전제가 어때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구나 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거죠.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부동산 컨설팅, 뭐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4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넘기시고 이제 하면 끝인데 판례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부동산 뉴스 대표. 그죠? 부동산 뉴스 뭐 하면 왠지 잘 모르는 사람 부동산 카페 55페이지예요. 밑에. 네, 55페이지. 판례에 나와요. 그 판례가 제일 유명해요. 본 김에 문제 한번 볼까요? 56페이지 기출확인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27회 시험이니까 언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위원장은 국토교통 제1차관이 된다.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관은 바쁘다 그랬죠. 장관 바쁘니까 넘버 2 제1차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까 한 것 같긴 하죠. 위원장은 무조건 1명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시험에 바꿔낼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아까 포함한다 그랬어요. 포함해서 몇 명? 7에서 11.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숫자 얘기할 때 뭐 하면 되겠어요? 1, 7, 11.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에서 제척된다. 그죠? 이 얘기 아까 했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렵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죠? 이 이야기. 나랑 관련돼 있으면 다 그만둬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의결.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 요건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읽어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없죠. 이런 내가 위원장이에요. 차관인데 차관도 바쁘죠 솔직히. 그죠? 그래서 못할 경우에는 차관이 지정한 사람을 한 명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 회의가 열릴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좀 심의위원회 때 강조드린 게 시도지사가 뭔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뭔가 따라야 된다 그랬어. 근데 시도지사랑 관계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험. 그죠? 시험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주체라 그랬죠. 주체인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시험에 관해서 의결한 사항은 어떻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했으면 국토부에서 정한 거잖아요. 심의위원회가 결국. 그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정했으면 어떻게 해라?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따라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예문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3번 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중개보수가 아니다. 뭐다? 자격 시험에 관한 거다. 그럼 실질적으로 중개보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일정 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0.9%거든요. 0.9% 이 미만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거의 다 똑같아요. 주택과 주택 외 나누고 그 밖에 부동산 3개 나눠가지고 하는데 단 0.9%라는 범위는 넘지 않아요. 다. 그래서 매매는 654 그 다음에 임대는 543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무튼 좀 쉬었다가 하실게요.